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소수민족으로 러시아 사회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의 모든 교육은 러시아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을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러시아에 종속화시키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아 러시아 정부와 정교회는 고려인 사회에 적극 선교하여 고려인들을 러시아화 시켜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혁명 이전 연해주 지방의 학교들은 대부분 타 민족을 러시아화 시켜 나가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들 학교에서의 수업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러시아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1920년대 고려인들은 소련이 국가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체제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급속도로 러시아화 되어 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탄생 이후 다민족 국가인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틀을 다지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과 전쟁의 국가라는 그동안의 야만적인 이미지를 벗고 문화적인 국가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중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여러 민족들을 사회주의 이념 하에 통합하고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소비에트적 인간상의 창출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이 안고 있던 중체대한 과제 해법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이 공연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레닌은 저서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에서 예술은 민중들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는 깊은 뿌리를 노동자들, 즉 대중에 두어야 하며 반드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소비에트 연방 시기는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는 민중문화로서 예술의 형식과 장르, 주제 등을 발굴하고 이것이 정착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스탈린의 민족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양보 정책으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로 교육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그들만의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해주에는 한인 학교, 세계 유일의 고려인 사범대학, 군중문화기관,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등 고려인 기관들이 곳곳에 소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의 계몽과 사회주의화를 위해 한글 서적과 한글 신문, 선봉을 비롯하여 6개의 잡지와 7종의 한글 전기 간행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20, 30년대에는 포석, 조명희 선생을 필두로 고려인 문학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1923년 5월 28일에 연해주 고려인 문화예술의 구심점인 스탈린 클럽, 스탈린 구락부가 창립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단체가 조직되어 설날, 단오, 추석 등과 같은 민족의 명절,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 기념일, 그리고 3.1운동 기념일 등의 우리의 연극, 전통 춤과 음악, 그리고 러시아 춤과 음악 공연을 모두 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쇼 형식의 에스트라다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연구자 페트로프에 의하면 고려인들의 전통 춤과 노래는 낯선 땅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달래고 민족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가무에 능한 한인들은 흥과 한, 그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그들의 춤과 노래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인들의 다양한 공연 예술 활동들은 1932년 9월 9일 원동 변강 고려극장 설립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소련 사회에서 고려인들의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레닌의 예술 대중화 정책으로 기존에는 귀족들만 향유하던 예술을
대중들이 직접 예술의 창작과 연희, 그리고 향유의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당시 대중들을 위한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종합 공연 예술인 에스트라다,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단인 소인 예술단이 각광을 받습니다. 에스트라다는 작품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있고 춤 공연, 노래, 연기, 서커스, 만담 등 다양한 장르의 짧은 작품들을 하나의 공연 안에서 보여주는 공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발레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파드대 2인무나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 등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연의 소비층의 변화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객들이 대부분 공연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 도시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귀족들을 상대로 했던 밤새 장시간 공연되는 작품들은 관람이 불가했기 때문에 한 공연 안에서 짧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쇼가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인 예술단, 아마추어 예술단입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비전공자들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소규모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단순히 아마추어들의 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1930, 40년대에 이러한 단체들의 메이에르홀드, 에인젠슈테인, 아르부조프 등 당대 유명한 전문 연출가, 영화 감독, 그리고 극작가들이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아마추어 예술단들의 활동이 전문화되고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전문 예술인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단체의 명은 아마추어 예술단이지만 그들의 실력은 대부분 전문가를 능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1920년 4월 연해주 지방에 민족 계몽부가 조직되고 산하의 민족 교육과가 그리고 연극 공연 관련 단체 관리국 등의 민족 문화 활동과 공연 예술 관련한 정부 부처들이 조직됩니다. 이들 부처들은 소수민족들의 소인 예술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순회 공연, 경연대회, 축제, 시연회 등을 조직하여 개최합니다. 이로 인해 소련 사회에 민족 공연 예술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소비에트의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는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레닌과 스탈린의 민족 정책의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즉, 다양한 민족 문화는 형식이었고 그 형식들은 막스 레닌주의라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통합되어 사회주의적으로 용해되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한인들은 소련의 시민으로서 민족 예술단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제한적인 민족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연해주 고려인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 1세대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향유하는 역사적 조국의 문화입니다. 둘째, 러시아 교육을 받거나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1.5세대, 2세대들이 수용한 거주국인 러시아의 문화입니다. 즉 이들의 문화는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조국의 문화들이 거주국인 러시아의 문화와 결합되어 현지화되었고 러시아 문화가 한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거나 재창조된 문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중반부터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러시아 문화에 적응하며 조선 문화와 러시아 문화가 결합된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사회주의 혁명, 자유시 참변, 그리고 기근과 전쟁으로 그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알려서 도움을 얻기 위해 1921년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예술단을 조직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에 순회 공연을 왔습니다.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공연을 통해서 러시아의 고팍춤을 비롯한 서양의 춤과 노래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의 공연예술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원로 비평가 박용구 선생은 이 연해주 고려인 예술단의 내한 공연은 우리 사회에 서양의 춤과 음악의 수용의 시작점으로 우리 공연예술의 역사에서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문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